네, 안녕하세요. 네, 한다면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섹션입니다. 개발 도구 설치 및 설정입니다. 개발 도구라는 게 뭔지 알아야죠, 그죠?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쓰는 도구,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죠. 프로그램을 작성하거나 빌드하거나 실행하거나 디버깅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를 말하고요. 대표적으로 IDE, 통합 개발 환경이 있고요. 뒤에 할 겁니다. 여기 있네요. 컴파일러나 인터프리터가 있고요. 그리고 빌드 도구, 패키지 관리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통합 개발 환경 자세히 이제 들어갑니다. 전 시간에 간단히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 통합 개발 환경은 코딩, 컴파일, 디버깅, 배포,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모든 작업을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적인 개발 환경을 말합니다. 코딩하는 거는 프로그램 작성하는 거고, 컴파일은 언어를 번역하는 거고, 에러가 뜨는 거를 고치는 걸 디버깅이라고 하고, 배포라는 건 말 그대로 배포하는 거고, 그죠? 기존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는 편집기 따로 있었고 컴파일러 따로 있고 디버거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툴이 있었지만 현재는 하나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걸 IDE라고 합니다. 나올 수 있죠, 시험에서. 그죠? 설명이 이렇게 쭉 나오면서 얘가 뭐냐고 그러면 IDE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네, 다음요. 네, 통합 개발 환경 도구 종류입니다. IDE 도구의 종류가 있습니다. 통합 개발 환경 도구는 통합 개발 환경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그렇구나. 통합 개발 환경을 지원하는 도구는 플랫폼이나 운영체제, 언어별로 다양하게 존재하고요. 대표적인 도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클립스가 있습니다. 이클립스는 크로스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클립스로 자바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자바가 이제 자바 가상머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운영체제랑 관계없이 실행이 될 수 있는 이유가 JVM이라는 게 있어요. 자바 가상머신인데 내가 프로그램을 짜면 이 프로그램이 가상머신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어떤 운영체제에서 돌리든지 간에 얘가 번역해서 실행하는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운영체제의 독립적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자바를 전에 수업할 때 운영체제의 독립성이 강하고 독립적이며 이식성이 강하고 이런 수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크로스 플랫폼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건데 내가 쓰고 있는 운영체제가 윈도우스든 맥 OS든 리눅스든 상관없이 그냥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플랫폼 자체, 이 말 자체가. 운영체제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어떤 운영체제를 써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지원 언어는 자바나 C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이 이클립스라는 프로그램이 제공을 해준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입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는 비주얼 스튜디오 자체는 MS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윈30이나 윈64라는 플랫폼, 그러니까 윈도우 환경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윈도우스가 되고요. 베이직, C, C++, C#, .NET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언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엑스코드라는 프로그램은 맥, 그러니까 애플이죠. 그죠? 아이폰 이런 데서 이런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맥OS나 iOS라는 운영체제가 깔려 있으면 그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다, 만들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플랫폼, 그러니까 환경이죠. 환경은 안드로이드가 돼야 되고요. 윈도우스, 리눅스, 맥OS에서도 실행이 가능합니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바나 C나 C++ 이렇게 있고요. IDEA, 크로스 플랫폼, 상관없다는 얘기죠. 어떤 환경이든 관계없습니다 라는 얘기고요. 윈도우스, 리눅스, 맥 OS가 있고요. 자바나 JSP, XML, Go, 코틀린, 그리고 PHP 이런 언어들을 지원해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클립스나 비주얼 스튜디오가 가장 대표적인 거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나 엑스코드 이런 것들도. 그래서 딱 봐두시면 이런 것들이 통합 지원 환경, 통합 개발 환경이구나. 네, IDE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요. 다음 빌드 도구입니다. 빌드의 뜻은 좀 알고 있어야죠. 그죠? 소스 코드 파일들을 컴퓨터에서 실행할 수 있는 제품 소프트웨어로 변환하는, 여러분에게 판매할 수 있는 그 소프트웨어로 바꾸는 과정이나 결과물을 우린 빌드라고 합니다. 빌드 도구는 소스 코드를 소프트웨어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전처리, 컴파일 등의 작업 등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빌드 도구가 그런 겁니다. 전처리라는 게 뭐냐면 컴파일 하기 전에 미리 처리하는 것들이 있어요. 전에 처리한다 그래가지고 왜 C 언어에서 보면 샵 한 다음에 include
include 한 다음에 뭐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라이브러리 파일을 불러왔었잖아요. 스탠다드, 뭐, std, 뭐, io 이런 식으로 불러서 .h 이런 식으로 불러냈잖아요. 뭐 이런 걸 전처리 파일이라고 하거든요. 전처리 과정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도구로는 엔트랑 마분, 그래들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 자, 특징을 좀 볼게요.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고요. 자바 프로젝트의 공식적인 빌드 도구로 사용 나올 수 있겠는데요. 자바 프로젝트의 공식적인 빌드. XML 기반의 빌드 스크립트를 사용하고요. 자유도와 유연성이 높아서 복잡한 빌드 환경에도 대처가 가능합니다. 정해진 규칙이나 표준이 없어서 개발자가 모든 것을 정의하고요. 스크립트의 재사용이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마분입니다.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개발했고요. ANT에 의해 엔트의 대안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이거의 대안으로. 규칙이나 표준이 존재합니다. 얘는. 나올 수 있겠는데요. 네. 애외사항만 기록하면 되고 컴파일과 빌드를 동시에 수행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의존성을 설정해서 라이브러리를 관리합니다. 그래들입니다. 기존의 엔트와 마분을 보완해서 개발된 빌드 도구고요. 한스도커 외 6인의 개발자가 모여서 공동 개발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공식 빌드 도구로 채택된 소프트웨어 그래들. 네. 마분과 동일하게 의존성을 활용하고 그루비 기반의 빌드 스크립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 순서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다. 네. 엔트, 마분, 그래들 이렇게. 뭐 여기서 이제 의존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의존성은 말 그대로 이제 의존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제가 이걸 예를 들었는데 자바도 마찬가지죠. 자바에서도 임포트 해가지고 불러오잖아요. 라이브러리를. 근데 그 라이브러리가 없으면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없듯이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이 프로그램이 없으면 이 파일이나 프로그램이 없으면 같이 병행돼야지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는데 그게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의존성이라고 합니다. 혹시 몰라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요. 네, 기타 협업 도구입니다. 협업 도구는 개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작업 환경에서 원활하게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를 말합니다. 협업 소프트웨어는 그룹웨어 등으로도 불립니다. 그룹웨어라는 건 기업 내부에서 쓰는 어떤 망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같이 의견을 나누고 하는 그런 걸 그룹웨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네, 프로젝트 일정 관리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전체 프로젝트의 개별 업무들의 진행 상태, 일정 등을 공유하는 기능입니다. 전체 프로젝트가 있으면 개별적으로 나눴겠죠, 업무를. 그러면 걔가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뭐 그런 것들, 일정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 구글 칼렌더가 있고, 원더리스트라는 게 있고, 트렐로, 지라, 플로우라는 게 있구나. 구글 캘린더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고요. 네. 정보 공유 및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주제별로 구성원들을 지목해서 방을 개설한 후에 정보를 공유하고 대화하는 거죠. 뭐 카톡방 같은 거잖아요. 그죠? 파일 관리가 간편하고 의사소통이 자유로운 것이 특징입니다. 슬랙, 잔디, 태스크월드 이런 게 있습니다. 네, 디자인입니다. 디자이너가 설계한 유저 인터페이스 UI나 이미지의 정보들을 코드화시켜서 개발자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제공하는데 스케치라는 게 있고요. 제플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케치도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요 정도만.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도구. 기타 아이디어 공유에 사용되는 에버노트라는 게 있고요. 어플리케이션이겠죠? API를 문서화시켜서 개발자들 간의 협업을 도와주는 스웨거라는 것도 있고요. Git이라는 게, 이게 이제 그때 우리 그 협업에 대해서 했었죠. 개발팀과 운영팀 간에 뭐 협업해가지고 하는 그 수업을 하면서 Git이라는 용어를 배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협업에 도움을 주는 서버가 망가지더라도 각각의 프로그래머들에게 그 코드를 같이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리고 항상 최신을 유지하게 하는 얘가 고장나더라도 문제 없도록 해주는 것을 Git이라고 하고요. GitHub는 이제 이 개발자들이 올리는 걸 말합니다. 올리는 저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허브. 근데 충돌나는 걸 예방하기도 해요. 동시에 올리게 되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Git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도구가. 네, 다음요. 네, 개발 도구 설치 및 설정입니다. 개발 언어 환경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자바라는 개발 언어. 자바, 파이썬, C, 자바스크립트 이걸 하려면 환경 설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JDK를 설치해야 되고 환경 변수에 가서 패스나 자바 홈 이런 것들을 설정해 줘야 됩니다. 그냥 그 자바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만 하면 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네, 파이썬 설치하면 되고요. PIP라는 걸 설정해 주면 되고요. C나 C++은 GCC, 비주얼 스튜디오 이런 것들을 설치하면 되고요. 자바스크립트는 node.js를 설치하고 npm을 설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개발 언어가 이렇게 있구나. 얘를 설정하려면 얘네가 원활하게 개발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이용해서 개발하게 하는 환경들이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알면 됩니다. 이런 것들 한번 이렇게 눈여겨보세요. 보시면 됩니다. 다 외우라고는 못하겠어요. 네. 자, 통합 개발 환경을 설치하는 겁니다. 설치 후에 프로젝트를 생성하고요. 언어와 SDK 연동 설정 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 설정을 다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네, 자바는 이클립스, 인텔리J, IDEO? 예, 이렇게 있습니다. 네, 파이썬은 파이참, VS 코드 이런 게 있고요. C는 비주얼 스튜디오, 클리온 이런 게 있습니다. 네, 통합 개발 환경을 설치할 때 통합 개발 환경에 해당하는 프로그램들을 지금 적어 놓은 겁니다. 네, 다음요. 네, 개발 언어별 빌드 및 패키지 관리 도구를 또 설정합니다. 의존성 라이브러리 자동 설치 및 관리 등을 해야 됩니다. 의존성, 아까 설명드렸죠. 그죠? 하나의 파일을 실행하려면 또 다른 게 있어야 된다. 도움이 필요하다. 의존한다. 이런 얘기죠. 네, 자바입니다. 프로젝트 빌드 의존성 관리,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고요. 도구는 마분과 그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이 있습니다. 파이썬은 패키지 설치 및 관리, 가상 환경을 연동하고요. 도구에는 PIP가 있습니다. 아까 봤던 거죠, 그죠? 네. 자바는 얘네가 있습니다. node.js 패키지 설치, 버전 관리, 의존성 관리를 해야 되고요. npm yan이란 도구가 있다는 거죠. C나 C++은 라이브러리 그 자동 설치 관리에 관련된 도구예요. 빌드 자동화와 컴파일 옵션을 관리해야 되는데 make와 cmake가 있다. 네, make, cmake, C니까 C. 네, 다음 데이터베이스 환경 설정입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오라클도 있고요, MySQL도 있고요. 예, 얘도 있습니다. 네, DB 계정 권한 생성, DB 연결을 설정하고요. 개발 도구는 B해버, 이런 게 있습니다. SQL 보이죠? 네. 다음 버전 관리 도구를 설치합니다. Git 설치하고요. GitHub나 GitLab을 연동합니다. 설치한 다음에 이제 내가 올릴 곳으로 연동해야죠. 그죠? 초기 설정은 git config, 이게 환경 설정이거든요. 글로벌 유저.name, 유저 이메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환경 배수 설정입니다. 윈도우에서는 패스 지정해 줘야 되고요. 클래스 패스, 패스를 등록해야 됩니다. 리눅스나 유닉스 환경에서는 .zshrc 파일이 있습니다. 네, 그 파일을 수정하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다음요. 네, 개발 도구 설정 시 주의사항입니다. 운영체제에 맞는 버전을 선택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그죠? 오히려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호환성이나 언어 버전, 라이브러리 버전을 확인해야 되고요. 협업 시에는 동일한 개발 환경, 동일한 도구를 해야죠. 그죠? 네, 동일한 개발 환경을 유지해야 됩니다. 개발 도구 설치 설정의 목적입니다. 개발자가 코드를 작성하고 빌드하고 실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돼야 되고요. 표준화된 환경 구축으로 협업 효율성을 증대할 수가 있습니다. 표준화시키면은, 그죠? 서로 도움을 주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재현 가능한 개발 환경이 보장이 됩니다. 다시 또 할 수 있는, 재현할 수 있다. 그죠? 하나의 프로젝트가 끝났다고 끝입니까? 또 다른 일을 맡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CI/CD 환경과 연계가 가능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개발 도구 설치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암기할 것들이 좀 많이 없어요. 사실은 특징들만 좀 알면 됩니다. 개발 도구가 뭔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윈도우 환경에서 필요한 거, 리눅스 환경에서 필요한 거, 자바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쭉 한번 보시는 쪽으로 권해 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